네, 지금부터는 총선 28일 앞둔 각 당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례연합 정당 참여 결정한 민주당, 이 어제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당이 있고 정치개혁연합 당이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민을 위하여 당과 손을 잡기로 했는 데에는 형식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정치개혁연합보다 시민을 위하여 당이 이미 당 등록까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시간 싸움인데 그러니까 여기와 손을 잡고 그러니까 갔을 때 훨씬 더 실무 작업이 그러니까 빨리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실무적 차원의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건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뭘 설명을 못 하고 있냐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 두 개의 플랫폼 정당이 있는데 합쳤으면 좋겠다. 네.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요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한을 오늘까지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8일까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 앞당겨서 시민을 위하여고 손잡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정한 시한을 왜 앞당기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요거는 좀 당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구간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비례연합 플랫폼인 정치개혁연합, 이 민주당의 시민을 위하여 참여 결정에 대해서 이 일방적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승수 이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매체 출연해서 이 선거연합 정당이란 대의를 위해서 이 같이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또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네요. 이게 아마 좀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조금만 이어가면 민주당에서 이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어젠가에 선관위 해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셀프 탈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된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치개혁연합 같은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나면 다시 헤쳐가지고 원래 소속돼 있는 당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 선언이 있었는데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는 그 선언이 없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혹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꼬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됐던 게 아니냐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요 왜 뭔가 또 같이 합류하기로 했던 정당들로부터 강하게 지금 비난에 그것도 사실은 좀 그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념적으로나 성소수자 같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당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의 애초의 접근법은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비례대표 후보들은 후순위에 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이끌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선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당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잡았던 민주당의 스탠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스탠스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요, 그 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비례 정당이 있는데요. 또 여당에서는 조금 전 이제 시민을 위하여라든지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이런 이제 두 개 어떤 이른바 두 개 플랫폼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독자 노선을 채택한 또 비례대표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인데요. 어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신청을 마감했는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추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계속 보도 나오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본인이 수락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보도를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추천이 됐다라는 사실은 객관적 팩트인 것 같고요. 일요일에 이제 그 20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명단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순번 투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에 발표되는 어떤 20명의 명단에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들어가는지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추천 대상에 올랐다까지가 확인이 된 이야기로만 일단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언급한 그 열린민주당이 그럼 끝까지 4월 총선까지 계속 갈까요? 아니면 지금 시민을 위하여라는 어떤 플랫폼이랑 제가 볼 때는 갈까요? 그 아마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총선에 임할 거가 거의 99%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요, 이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손혜원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입당을 권했지만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 재판을 받을 사람들한테 입당을 이제 권유하고
완전히 그 범죄 피의자들을 모아가지고 뭐 재판 준비하는 당인가요? 그래서 정말 염치도 없다, 명분도 없고 뭐 철학은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뭐 윤호준 사무총장이 뭐 이제 여러 그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정치가 진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이상한 선거제도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가 다 이름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정당 이름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단어가 부족할 판이에요. 뭐 가자 무슨 정당도 있고 또 뭐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기 또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비례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다. 또 어떤 당은 되고 어떤 당은 안 된다.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코미디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이 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무런 원칙이 예. 없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고.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가 주로 양당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다당제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 이거는 그냥 다당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이제 언급했던 열린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에 대해서 3%는 분명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는 이제 배분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 말은 교섭단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할 수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또 정치적인 연대체를 만들 수 있고 협의체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거기서 키워드는 원내 교섭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비례연합정당에서 이제 배출할 비례 의원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열린민주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의원을 배출을 하면 네. 이 두 정당이 그 배출한 비례 의원을 합쳐서 20명이 넘어서 다시 어떤 민주당과는 별개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강조한 발언인데 왜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에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꽂혀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성과로서 제1순위로 꼽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7월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점이 처장 추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동의를 해야만 추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7명의 추천위원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집권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인데 한 명의 어떤 추천권은 미래통합당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한 명의 추천권을 제3 원내 교섭단체가 나와서 여기서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래도 여권에 포함되는 그 제3 교섭단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천이나 이런 데서 어떤 야당이 보수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공수처를 식물 상태로 만드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마 이런 기대감을 깔고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인지 모르지만은 신뢰는 잃지 않았습니까? 뭐 조국 사태에서부터 사실은 신뢰는 저는 잃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위성 정당들, 가짜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이 근본 원인은 똑같습니다. 다 모든 정당이 요런 선거제 하에서는 3% 정도 정당 지지율만, 득표율만 얻으면은 당선이 되겠구나. 네.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똑같은 생각을 너무 여러 지금 그 그룹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말이 연합정당이지 그 연합정당을 만드는 순간 혹독한 치열한 지분 싸움에 이제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정말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금보다 더한 이제 코미디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그러면 위성 정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미래통합당의 뭐 자매 정당이라도 불리고요, 뭐 위성 정당이라도 불리고 하는 미래한국당에서도 또 공관위원장이 또 위태로운 건가요? 앞서서 뭐 미래통합당의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이제 자리를 스스로 사퇴했죠. 물러났는데 이 미래한국당의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불신임 방안이 또 논의 중이라는데요.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위성 정당, 자매 정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을 시키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분위기만 조성하고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은 그냥 협력 정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합칠 정당 그런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잘못됐죠. 네. 그래서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까 말은 이제 정당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공천에 대해서 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 뭡니까? 정당은 네. 이익단체나 정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익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한 공당이에요.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야 된다. 제가 예. 볼 때 이제 의원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당은 위성이었는데 정당의 어떤 그 대표나 공관위원장은 위성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조가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간접적으로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박형준 그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의 비례 신청을 냈다고 2시간 만에 자진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비하인드가 황교안 대표고 한성교 대표가 이 그 박형준 위원장의 비례 공천을 놓고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박형준 위원장은 왜 그러면 그 비례 의원이 되고자 했을까? 어찌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내부적으로는 공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위험성,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제어를 못한 상태에서 터져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굉장히 밖으로 불거져서는 안 될 갈등들. 네. 이게 원래는 정말 치밀했다면 전략적이라면은 사전에 그쪽에 당 대표를 보내면서 이런 것까지 논의를 안 했나요?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언론화다 되고 결국은 공천 다 끝난 상황에서 이견들이 막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연합정당 만들면서 뭐 어느 당은 되고 어느 당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급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급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뭐 그 불신임 받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돌아가는 상황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비례 순번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아마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어느 선까지 이제 공병호 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뭐 1명 정도 조정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조금 뭐 1명보다 조금은 더 이렇게 누그러졌다라는 뭐 그러니까 전언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순번 조정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선에서 타협책이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타협까지 정말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랑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랑 갈등이 이제 불거졌죠. 그리고 나서 또 황교안 대표랑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당대표 또 뭐 갈등 소리 불거졌죠. 또 미래한국당 내에서 또 다시 복잡하죠. 한 대표하고 또 공관위원 또 갈등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배출하게 되니까 아니, 하나가 더 빠졌어요. 예, 또 그러니까 김종인 전 그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영입을 놓고 황교안 대표고 최고위원들 간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종합을 하면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쉽게 하면 영이 안 서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 경험이 또 많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것도 좋지만은 이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정당의 입장 정리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그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네. 있어 왔죠. 뭐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들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도 너무 빨리 그만둔 거죠. 네. 그 공천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공천 그 관리위원장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봉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있죠. 근데 문제는 갈등의 끝이 누구의 의지가 관철이 되면서 어떤 결말을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그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던 최고위원회에서 6명의 어떤 공천 결과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는데 2개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요. 미래통합당 안에서. 예.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바리케이트 치면서 무산됐어요. 네. 거기다가 미래한국당의 그 공천 관리에서도 거의 지금 뭐 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갈등이 노정이 되는데 노정의 끝이 뭐냐면 황교안 패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의 지금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네.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아요. 그렇다면요, 저희가 한번 이거 좀 성격 규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큰 정당이 그 비례대표를 위해서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요, 그럼 그것이 모회사하고 자회사의 관계인가요? 왜냐하면은 오늘 박형준 미래통합당의 그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로 규정했는데요. 뭐 정확한 성격 규정인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형식상 법에 따르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정당법에 따르면 엄연히 별개의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정당법의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죠. 실정법에 따르면. 네. 다만 정치 현실에서는 실제 현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이걸 깔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황이 워낙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으니까 정당법 고려하면서 이건 뭐 남의 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하기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모 정당이고 그러니까 그 자매 정당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분이 있는 어떤 모 정당의 뜻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읽는 게 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위성 정당이고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이 미래한국당 만들 때 정말 당 지도부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아예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공병호라고 하는 또 외부 인사를 또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네. 또 영입을 하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공개적으로 뭐 투명하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공천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같이 이것을 뭐 용인할 리가 없죠. 네. 그러면서도 또 외부 인사 영입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병호 위원장도 깝깝하죠. 자기는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하고 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런 게 정치판이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네. 저는 또 이분 또 던지고 나갈까 또 그것도 이제 염려는 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된다. 네. 근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당을 만들어 놓고도 완전히 뭐 배신 당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미난 그 관점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오늘 만약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어떤 타협이 물밑 타협이 있어갖고 순번을 조정한다고 치죠. 네. 그러면 또 그럼 앞순번에 있다가 밀려난 그러면 그러니까 그 타협의 이른바 그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이거 드리는 말씀이 어제 이 미래한국당의 공천 명단이 발표가 되자마자 자유공화당에서 기자회견 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가 탈락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박근혜 어떤 그 전 대통령을 거론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그 잔불이 이 잔불이 어디까지 다시 발화가 되면서 다시 산불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 가운데 예, 하나가 그렇다면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제2의 이른바 제2의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이 또 가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더 큰 혼란의 불씨만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 안에서의 자중 질환이 예. 어느 상황까지 가느냐. 요걸 좀 보자는 이야기. 예,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제1야당의 지도부의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하나만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그 정치개혁 연합이랑 같이 이제 비례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비례연합정당 논의하다가 시민을 위하여라는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랑 이제 다시 이제 움직임이 가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앞서서 같이 움직였던 정계련에서는 왜 갑자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죠? 이게 이해찬 대표를 뭐 겨냥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 하승수 이제 정치개혁연대 그 집행위원장의 네. 하승수 변호사인데 네. 하승수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냐고 하냐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를 했어요. 네. 뭐냐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이 그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 시민을 위하여로 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그 정리를 하고 개문벌차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비하인드를 이제 그 공개를 하니까 이제 양정철 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정철 원장 말대로 정말 당 안에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메신저 내지 어떤 창구로 했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야기했듯이 애초에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좀 핵심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